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역 부근 역주행 참사의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이제 고인을 떠나보낸 건데요. 그렇지만 사연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먹먹한 느낌을 갖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영원한 작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9분이 희생이 됐지만 그분들 하나하나 다 사연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이달의 우수상, 우수팀 상을 받았어요. 서울시청 팀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바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겐 따뜻했던 아버지, 가장이었는데 50대 가장입니다. 역시 오늘 가족들과 영원한 작별을 했고요. 또 3개월 전에 부친상을 당했고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속했던 분도 이젠 떠나갔고요. 그리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30대 새신랑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안타까운 사연을 뒤로 남긴 채 오늘 발인이 있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희생자들 각자의 삶과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먹먹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많이 계셨던 이런 분들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거든요. 이거 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사실 이 비보를 접하고 저도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고 또 이들의 이제 피해자분들의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더욱더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게 사실 또 어떤 뭐 주말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평일에 고단한 근무를 마치고 예.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또 야근을 위해서 또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참사를 겪으신 거라서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유족분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참사 현장을 찾아서 조화를 놓고 뭐 술들로 따라 놓으신 분도 있고요. 애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이 가해 운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지금 경찰에서 가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기각 사유를 이제 법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운전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체포의 필요성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병원을 방문해 피의자를 조사한다. 지금 조사 중일 걸로 보이는데 이 시각이면요. 소정욱 변호사? 네.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고 또 근데 이게 기각이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체포영장은 이제 그 구속영장하고 틀려요. 예. 구속영장은 이제 그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거든요. 예. 구속영장은. 예. 근데 체포영장은 그게 아니고요. 예. 요건이 형사법 200조 2에 보면 요건이 2개예요. 예.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예.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오. 아마 이 사건은 이제 급발진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고요. 또 급발진을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해피 운전 또 의무가 또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큰 피해와 참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그 다음 요건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예.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입원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판사님이 볼 때는 지금 이제 병원에 치료 중에 있고 예. 거기에 경찰이 건적 경호를 하고 있어요. 어. 이미 뭐 도주하거나 이건 불가능하죠. 예. 따라서 이제 그
불험하게 치료 끝나면 올 텐데 굳이 체포영장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냐 이랬을 때 그 기각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경찰이 좀 보여주기로 청구한 게 아닌가. 아, 체포영장을 엄정히 대응한다는 신청한 게 좀 엄정히 수사하고 뭔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게 이 체포영장 신청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지라기보다는 이게 국민한테 뭔가 보여주기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그러면 굳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는 게 약간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이 치료 중에 있고 경찰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건접으로 다 이게 경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굳이 이 영장이 필요가 없는 영장인데 아마 이제 저는 경찰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한테 예. 이런 이제 의도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원칙에 따라 기각한 거죠.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경찰이 오늘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일 걸로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경찰의 조사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원래 처음에 내놨던 설명이 약간 정정이 되는 경우, 약간 다르게 또 설명이 되는 경우, 이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선 이게 며칠 지났는데요. 음주 조사 여부에 대해서 뭔가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한 며칠 지난 겁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음주 검사는 하셨어요? 기초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나왔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음주 검사를 해봤는데 뭐 측정이 안 됐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나온 설명 그게 아니더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아래쪽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음주 감지 뭐 검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다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는 현장에서 한 게 아니래요. 운전자가 부상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가서 음주 검사 진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는 밤 9시 30분 조금 못 돼서 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음주 검사했다니까 바로 사고 나고 바로 즉각적으로 검사한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뭐 그날 11시가 넘어서 뭐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난 뒤에 했다 그러잖아요. 일단 설명이 뭔가 다릅니다. 근데 앞서서는 스키드 마크, 이른바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이 타이어 자국이 길에 나는 거잖아요. 이게 확인됐다고 했는데 한 50여 분 지난 뒤에 아닙니다. 그거 부동액 등 유류물 흔적, 그러니까 기름 흔적이라는 거죠. 차에서 나온 기름 흔적. 이렇게 또 정정을 했어요. 이거 안주성 변호사. 예. 스키드 마크 건도 그러더니 이거 음주 검사도 약간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거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건 조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일단은 많은 여론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제 수사 당국에서 이런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취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유족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사고 예. 당사자도 있겠지만은 예. 그 유족분들께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그리고 그렇죠, 정말로 지금요.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좀 뭐랄까 좀 신중하지 못한 이런 브리핑 자체가 이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좀 잘못하면 좀 흔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 경찰이면은 사실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가인데 특히 스키드 마크를 기름 흔적과 혼동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여론에 너무 압박을 못 이긴 나머지 조금 성급한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그 음주 측정과 관련해서도 예. 방금 이제 현장에서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예. 직접 이제 현장에 출동한 어떤 경찰 실무자가 아닌 그 위직급의 어떤 팀장급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약간의 그러면 실제 상황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약간 예. 뭔가 실수가 있거나 잘못 이해를 했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랬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무래도 대형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이러한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이제 음주 검사라든가 약물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의뢰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얘기를 조금 농축되게 얘기하다 보니 저런 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음주권도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중요한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스키드 마크는 지금 이게 급발진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관건인 이 사고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정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좀 뒷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운전자는 어떤 상태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한 가지인데요. 일단 사고잖아요. 교통사고.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제 상황인데요.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 운전자, 자동차 보험 회사 측 관계자의 방문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회사 측 관계자의 설명은 이래요. 보험 처리를 위해 사고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전달받은 내용도 없어서 병원에 직접 갔다. 근데 면회도 다 거절당하고 운전자 얼굴도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지성 변호사?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한 상황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인명 피해, 이제 사망자가 좀 다수 일어난 중대 피해 사고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피해 회복, 피해 처리가 사고 처리가 먼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나중에 누구한테 구상 의무를 부담케 하더라도 일단은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뭐랄까 선제적인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실은 예. 고인이 되신 분들은 가족들이 좀 보험회사 측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예. 부상을 입으신 분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 보험회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은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예. 가해 운전자도 부상이 좀 상당하다라는 오.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어느 정도 다쳤는지 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 언어적인 진술이 가능한지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러한 사정으로 사실 보험사의 어떤 이런 면회를 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또 오늘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경찰 조사가 오늘 오후에 뭐 한 서너 시 경에 방문해서 진행될 거라고 알려지는데 아마 지금 시간쯤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그런 컨디션이었다면 보험사를 먼저 만나서 어쨌든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도 부상 상태가 좀 있는 걸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골절상을 입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워낙 큰 대형 사고라서요.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관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보험회사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부인은 언론을 통해서 뭔가 좀 설명을 좀 내놓고 있어요. 지금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네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라고 말을 하더라, 남편이. 예.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부인이 언론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 상황,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됐다. 근데 이제 전문가 여기 보면 김필수 교수 어제도 이제 뉴스와이드 출연하셨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만약에 급발진일 경우엔 브레이크를 밟아도 먹통이 될 수 있다. 작동이 브레이크가 안 될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가속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또 설명을 전문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지성 변호사, 이거는 일단 동승자인 부인의 말이긴 한데 예. 전문가는 약간 의문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사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지금 아내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재전문 진술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다시 전해 듣고 그게 또 이제 전달된 상황이라서 원진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신빙성이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어떤 법률적인 평가를 내려본다면 사실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무언가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고. 근데 지금 부인 말로는 이게 브레이크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예. 제동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뜻일까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급발진 사고에서 가장 이제 우리 법원에서 예.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자가 운전 미숙 또는 어떤 1차 충격 이후에 자세가 조금 틀어지면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혼동해서 잘못 밟은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밟았다라는 것은 사실로서 지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뭔가를 밟았다 그 뭔가가 과연 브레이크 페달일지 아니면 악셀레이터일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나 운전자 부인은 이게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찰에서는 아직 뭐라고 단정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사고가 다 난 뒤에 차량이 어떤 제동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멈추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 모습 자체는 통상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면 저렇게 멈췄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네. 이런 이 모습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모습을. 근데 안지성 변호사, 예. 일단 경찰 쪽에서 좀 이 관심 있게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회피운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했잖아요. 그때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 표시를 했는가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급발진이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예. 급발진 자체를 인정한 케이스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일부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무죄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급발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어쨌든 예. 차량 일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운전자가 최선으로 의무를 다했다. 회피운전이라든가 가령 뭐 도로 연석을 부딪힌다라든가 이런 회피운전, 그다음에 경적을 울린다든가. 근데 사실 이 사건 사고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정황이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아직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예,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급발진인 것인가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예. 일단 뭐 급발진인가 아닌가 여부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회피 운전을 했는가 여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급발진은요. 예. 이런 데 대형 참사에서는 그냥 양형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아, 급발진일 때 이게 약간 참작해서 형량이 뭐 줄고 늘고 이 정도죠. 오히려 이제 그 얼마든지 급발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대형 참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도 비행기 떨어질 때 민가라든지 이거 피하지 않습니까? 아,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추락을 하지만 그것도 피해를 이게- 줄이기 위한 노력. 그렇죠. 사람이 없는 야산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의무가. 예, 예. 이것도 이게 인도로 아무리 급발진해도 이게 인도로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장 피해가 적은 쪽으로 예. 제동 차를 멈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건물 벽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서 있는 다른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데 그 물건 인명이 아니고 예.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저는 저 동성자 말을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예. 어떤 물론 이제 겁니까? 기계로 이제 봐도 브레이크 밟아가 가속 이거는 없다고 하지만 예. 그걸 떠나서 이런 말을 이게 언제 했을까? 이 말을 이게 차 안에서는 이 말 못할 겁니다. 몇 초 사이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죠. 예. 아마 차 안에서는 이게 블랙박스 놓은 것처럼 하면 이게 끝날 겁니다. 예. 거기서 무슨 차분하게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 올라가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 그 위급한 상황에. 예. 그러면 이게 그 뒤에 언제 들었다는 건지.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알려지기로는 저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취지로 알려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인 변명밖에 저는 안 된다 보거든요. 본인 변명. 예. 그게 녹음된 상황이라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블랙박스는 이게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가 과연? 저는 없을 거라 보는 거고 실제 없잖아요. 블랙박스에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이게 형사 책임 유리한 쪽으로 만나서 말을 이렇게 맞추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아, 약간 의문 표시를 좀 소정욱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고요. 급발진인가 아닌가 아니면 운전 실수인가 이런 거는 시간이 가야 좀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경찰도요. 예,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과실이 아니고요. 예. 음주 측정 언제인 거 이거는 이게 거의 고의에 가까운 은폐입니다. 아, 그렇게 그게 보십니까? 아니 시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예, 브리핑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예,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스키드 마크 있죠. 예. 이것도 이게 전문가가 구별을 못한다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몇 명 물어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뭐 그냥- 타이어가 이게 마모된 그거 흔적하고
어떻게 이걸 착각할 수 있죠? 뭐 공통점이라면 그냥 검은 색깔이 난다는 건데 그걸 혼동을 했다 이건가요? 그걸 이게 전문가가 혼동해서 이게 저는 정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경찰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좀 더 경찰이 예. 신속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좀 브리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받고 오늘 체포영장도 아까 제가 보여주기 쇼라 했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안희정 변호사. 예. 그리고요 지금 이 운전자분 지금 입원 중인 이 운전자분은 뭐 과거 이제 버스 운전을 하셨고 지금도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네. 서울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역주행 참사란 말이에요.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급발진이 먼저 이루어졌고 예. 그 과정에서 운전을 제대로 이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역주행으로 들어간 것인지 예. 또 아니면 역주행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급발진이 일어난 것인지 만약에 아.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선후 관계가 먼저 좀 자명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 이게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논거로 내세우는 게 예. 이렇게 서울 시내 지리가 밝은 이 시내버스 운전자가 그 부분을 자체를 잘못 들어간 것 같다는 자체가 운전 미숙 어떤 당시의 상황 판단 능력이 조금 더 결여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반증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선후 관계가 좀 어떻게 좀 먼저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역주행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피 운전은 있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급발진이 정말 있었는가? 경찰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게 많이 있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주고 가슴 먹먹한 사연을 남긴 이런 참사가 벌어진 뒤라서요. 많은 분들이 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돌진 사고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어제 2건의 돌진 사고가 있었어요. 차량 돌진 사고. 일단 그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음 소리 막 왱하고 경음 소리가 났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워낙 큰 대형 참사를 겪은 뒤라서 많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셨군요. 물론 다행히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요거는 크게 이렇게 부상 정도로 그쳤지 진짜 참사까지 가지 않은 천만 다행입니다. 이거는요. 잇따라 발진한 돌진 사고인데요. 택시입니다. 70대 택시기사 구급차를 들이받은 후에 응급실 외벽을 받았어요. 돌진한 거죠. 근데 본인은 주장하기를 급발진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변호사, 예.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분은 지금 무슨 이 처방받은 약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평소 약을 먹었는데 마약 양성 반응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일단 말 그대로 간이 시약 검사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예.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만 아,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 중에 상당수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당 운전자가 사실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추후에 해당 운전자가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예. 일단은 뭐 감기약 같은 경우도 마약 순번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뭐 필로폰이라든가 뭐 케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꼭 먹지 않더라도 감기약 중에서도 일부를 복용했을 경우는 그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예. 있다는 겁니까?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경안정제라든가 뭐 이런 약물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향정신성 그런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운전을 하면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 형사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가법상에 이제 위험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 김호중 케이스에도 한번 적용이 됐던 법조라서 위험운전? 이제 예. 위험운전 치사상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확히 법조문을 살펴보면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음주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본인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인 걸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가령 전날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스틸록스나 뭐 졸피덴 계열의 합법적인 수면제를 먹고 다음날 이제 운전했는데 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예. 한다면 이 해당 법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약간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인지한다.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내심의 예. 의사라는 건 사실은 예.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을 했고 그리고 사고가 났고 근데 음주는 아니었고 약물 검사를 했는데 이제 양성 반응이 또 나왔다. 처방약을 복용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위험운전 치사상죄 적용을 그걸 검토하게 또 좀 됩니다. 들여다보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이 사고도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네요. 지금 또 다른 사고 있었거든요. 그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 오른쪽에 이제 또 설명이 되는데 이게 같은 날 또 다른 사고는 뭐냐면요. 이게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인데 70대 남성 운전자 그리고 한 골목서 주차된 차량 어린이집 외벽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은 거예요. 이것도 뭐 천만다행으로 무슨 뭐 큰 사고로 가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동승한 배우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건 또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좀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손정 변호사, 지금 이 돌진 사고요. 공통점을 보면 70대 운전자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나오는데 얘기가 고령 운전자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 장수 시대라서 70대 운전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걸. 저 통계를 보니까 이제 그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가요. 예. 작년, 재작년 연속적으로 14%씩 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아. 지금 이제 65세 이상이 현재는 이제 그 438만 명인데 예. 조만간 이제 2030년 가면 725만 명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고령화 예. 사이에. 예.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금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도 권리잖아요. 기본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예.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을 한다. 예. 그러면 이게 교통 카드라든지 예. 그러면 이게 혜택을 대신 주면 자진해서 이게 위험한 운전보다 예. 내가 이제 그 교통카드로 지하철이나 지금도 다른 곳에 사실은 반납을 있죠. 하면 주군 있어요. 예. 예. 그걸 이게 좀 더 확대. 예, 그 혜택을 좀 더 준다는 거죠. 지금은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메리트가 그러니까 약간 없잖아요. 유인책이라고 하기엔 좀 미미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래는 이게 강제로 금할 수는 없으니 이런 걸로 이게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혜택의 규모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자진적으로 이게 반납하도록. 그 외에는 이제 뭐 적성 검사를 계속 갱신할 때마다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예. 좀 철저하게 그걸 강화한다든지 이런 데 그 좀 대책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장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70 이상이 되셨지만 운전 또 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문제다 아니다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최근에 나온 돌진 사고 또는 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들을 보면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운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